우리 몇 번부터 볼까요? 어디 볼까? 교과서부터 봅시다. 몇 페이지? 406쪽에 406쪽? 5쪽 405쪽에 101번이요. 800일? 아니 901번. 901번. 자, 901번 보시면요. 자, 영원의 방정식과 자, 얘가 접하도록이잖아. 접한다? 이게 사실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쌤이 그때 알려준 게 뭐 말이었죠? 첫 번째. 대입해서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네. 그렇지. 직선과 중심과의 거리. 그게 뭐랑 같으냐? 네, 반지름의 길이랑 같으냐.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시면 되는데 보통 얘가 더 편해요.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볼게. 자, 이 직선과 원의 어차피 원점이잖아. 잠깐만요. 그 반지름의 길이가 2점. 그럼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그냥 거리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00 넣으면 2루트 p. 얘가 반지름 2와 같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양변에 5 곱하면 이렇게 되고 2하고 2는 약분. 양변 제곱을 하면 p는 a제곱 플러스 1이잖아. 됐네? 자, 근데 a하고 b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그랬지.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럼 a가 최소 들어가는 게 1부터 들어갈 수 있지. a가 1이면 b가 얼마? 2. a가 2면 5. 3이면 10까지 들어갈 수 있죠. 이거 이상으로 못 올라오잖아. 근데 10보다 작으면 얘도 안 되네. 두 개밖에 안 돼. 되는데. 근데 b의 모든 값을 합이잖아. 그래서 2 더하기 7. 오케이? 이렇게 구하시면 돼. 카메라가 괜찮아요? 다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898번. 898번. 보시면 좌표평면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원의 현 중에서 1,0을 지나고 1,0을 지나고 길이가 자연수인 현에 있어. 자, 이거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중심이 5,0이고 반지름 5짜리잖아. 그러면 대충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 될 텐데 1,0을 지나면서 길이가 여기 지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있을 텐데, 그죠? 길이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찾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1,0을 지나면서 일단 이 현의 길이가 될 수 있는 현의 길이의 범위를 보일 거야. 오케이? 그럼 제일 짧은 게 어디 지나야 돼? 수직. 제일 짧은 건 이거 수직. 제일 긴 거. 지금 원의 중심을 통과해야 돼. 그때가 제일 길거든. 그래서 제일 짧은 때 요 길이 얼마예요? 얘가 1,0이고, 그럼 요 길이가 x에다 1을 넣었을 때 이 y가 포함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돼? 아니면 이렇게 보여줘요. 요 길이가 얼마야? 5. 그럼 요 길이 얼마야? 4. 그럼 요 길이 얼마야? 3이죠. 그럼 이 길이 얼마? 6이죠. 아, 그럼 이 현의 길이가 최소값이 6이네. 그리고 최대 길이는 어차피 지름이는 같은 선생이 있으니까 얼마? 10이죠. 그럼 여기 자연수 개수는 몇 개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길이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잖아. 그럼 봐봐. 6하고 10은 제일 짧은 길이와 가장 긴 길이는 하나씩밖에 안 나오지. 맞아? 근데 현의 길이가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는 애들은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대칭으로. 맞아? 그러니까 여기 두 개, 한 개, 한 개에서 몇 개? 8개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저번에 아마 이거 원형식 설명할 때 비슷한 거 했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원 외부에서 이 원 위에 이미 있는 한 점을 갖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그 점의 개수. 그래서 그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현의 그 뭐야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그 길이가 자연수가 되는 현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현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 길이가 똑같아도 현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씩 세줘야 되고,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그 자연수의 개수만 물어보면 딱 자연수가 몇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6, 7, 8, 9, 10 이렇게 하면 그 자연수의 개수는 5개인 거고, 근데 여기서도 현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얘네들은 두 개씩 세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문제가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푸는 과정은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3, 4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에 그게 13이야.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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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번을 봅시다.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그럼 외부에 2,1이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여기서 두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요. 이렇게. 이런 접선이 있으면, 이 점을 B, 이 점을 C라고 불렀어.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B, C의 넓이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거 이 저번 시간에 극선을 방식해서 했어. 했지? 기억나요? 기억난다. 요 두 원의 두 점의 일점 요거 어떻게 보지? 요 점의 좌표 그냥 똑같이 접선 방식을 통해서 2x 플러스 y는 요거지. 맞아?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거 구하면은 이 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거 맞아요? 왜? A, B, C가 어. 그 직선을 맞을 뿐이에요. 접점이요. A, B, C가 오늘 C가 접점이 아니라 직선의 y절편이. 아이씨 y절편이야? 에라이씨 여기야? 개쓰시네. 전혀 필요 없네요. 뭐야, 구해야 돼? 어쩔 수 없다. 자, 그럼 그려보자. 어떻게 할 거냐? 원 외부에서 접선을 걸었잖아. 어떤 식으로 하면 돼? 접선. 이거 이용하셔야죠. 기억나? 원래 여기 알제곱이 있었어. 네. 기억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2,1에서 보는 거잖아. 그럼 이직선이 됐든 이직선이 됐든 둘 다 2,1을 지나죠. 그래서 넘겨서 양면 제곱을 하시면 A 못 떠는 거? 0 또는 3분의 4가 나오지. 그래서 이 길이 0짜리가 얘예요. 3분의 4짜리가 얘네? 그럼 이제 요 식을 그대로 갖다 넣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여기가 0이 되면 여기가 0이 되면 그냥 y는 1이지. 그게 얘예요. y는 1. 그리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3분의 4x 뿔마. 근데 그 중에 얘가 y절편이 지금 음수 쪽에 가 있죠? 그래서 y절편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주면 돼. 오케이? 왜냐면 기울기 3분의 4짜리가 접선으로 갈 수 있는 게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원의 위치 관계를 보고 이걸 결정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음수 쪽으로 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다 3분의 4 집어넣으면은 9분의 16 플러스 1이니까
9분의 25 3분의 5 되겠죠. 그럼 얘 C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분의 5잖아. 맞아요?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밑변을 그냥 일부러 보고 높이를 어차피 수직이니까 여기를 보면 되죠. 밑변 얼마? 밑변 얼마야? 3분의 5. 그 다음에 높이는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 3분의 5잖아. 그러면 3분의 8 되겠죠? 2분의 1. 요거 4 되니까 얼마? 이렇게 되겠죠. 해야 돼. 이거 좀 다르네? 높이는 2 아니에요? 높이가 2라고? 네. 왜? A의 X좌표가 2니까. 내가 이걸 썼지? 밑변이 2잖아? 3분의 8 되는 거다. 돼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 되세요? 이 접사 방식을 어떻게 쓰는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대신에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무조건 원이 어디 있을 때 기준이다? 네, 원의 중심이 무조건 원점에 걸려 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중심이 만약에 얘처럼 0,0이 아니라면 중심의 좌표만큼 이동한 만큼 저 접선의 방식도 똑같이 이동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선생님 그 극선의 방정식에서 극선? 두 원이랑 끝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바꿔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네. 그럼 두 점이랑 이런 선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사이 그 사이? 선분 이렇게 해서 접었을 때 선분 BC 요 길이 요거 일단 식을 구하신 다음에 편의 길이를 구해요. 원의 중심 좌표를 알고 있으면 요거와 요거 거리 구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한다는 그 거리 두 배. 요걸 구하셔야지. 이거 현의 길이. 오케이? 차차차차차. 됐나요? 우리 숙제 어디까지 했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초록색 봤어. 아, 베이직까지였어? 그렇구나. 와, 아까 너무라고 토크 다 풀어봤네, 씨. 혹시 그래가지고 이거 질문 나오면 풀어줘야지 해가지고 와씨 아까 결심 풀었는데 2시간 동안 이건 풀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뒤에 모모하고 터프는 월요일까지 풉시다. 오케이? 월요일까지. 근데 도형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근데 도형이동은 진짜 쉬워. 도형이동은 진짜 내용이 얼마 없어. 문제 많아. 문제 많은데 내용이 얼마 없다고. 너 싫어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거 숙제야. 어? 대형이도 숙제야. 오늘 나갈 건데? 하지 마. 나도 들 내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지금 다른 친구들은 이제 우리보다 밑에 반 친구들은 이제 시너지 나와. 걔네가 더 힘들지 않을까? 문제도 개 많은데 이거 학기 중에 풀려고 하면. 왜 걔네들이랑 비교를 하지? 아니 너네 비교군이 없어. 비교군이 없어. 너네랑 그나마 방학 동안에 공부량 비슷하게 이렇게 문제 겨울방학 때 문제 진짜 빡세게 많이 돌린 반이 우리 반하고 특목고 반밖에 없어. 특목고 반도 시너지는 안 돌렸는데 대신에 걔네는 문제집을 4권 돌렸어. 4권을 풀었어. 개념 원리 풀고 쌤 풀고 바이블 풀고 왕도 풀고. 그냥 방학동안에 그냥 4번을 돌려서. 거기 하나 더 있구나. 풍산자. 그냥 죽으려고 했어. 그냥 거기 막판에. 그래서 걔네도 힘들었던 이유가 특목고반은 나하고 원장님하고 수업을 번갈아 들어가. 근데 나는 나대로 숙제 개 많이 나와. 원장님 수업도 원장님 우리가 서로 숙제 협의를 안 해. 오늘 내가 얼마큼 낼 테니까 너는 이만큼 내라. 뭐 이런 거 협의 그딴 거 없어. 그냥 애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풀어야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엄청 힘들어했어. 그렇게 방학동안에 결론적으로는 쌤이 들어간 반만 애들이 문제를 엄청 푼 거야. 그래도 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잘 버텨주셔서 아주 고마웠어요. 근데 고생이는 문제예요. 고쟁이는 문제량이 많진 않아. 이거보다는 진짜 훨씬 훨씬. 이게 몇 문제였지? 혹시 이거는 맛있겠지. 대신에 푸는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걔네도 결국 관건은 그거잖아. 걔네도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있는데 투스텝 뒤쪽부터 쓰리스텝 쪽까지 거기가 좀 까다로운 건데 특히 쓰리스텝 같은 경우 근데 그 느낌은 있을 거야. 시너지랑 문제가 많이 겹치긴 해. 마플 교과서하고 시너지는 문제랑 많이 결은 비슷한데 대신에 고전이가 좀 뭐가 있냐면 약간 계산적으로 좀 더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계산이 되게 특히 일단 우리 다항식 연산 있잖아. 거기가 좀 빡세 계산이. 그래서 그거 식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잘 하면서 풀어야 돼. 식 좀 번잡하게 쓰기 시작하면 정리가 안 돼. 되게 복잡하게 식이 나올 거라서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할 때도 식을 되게 약간 조금 더 복잡한 거를 막 줄 거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풀리는 그런 정도고, 그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게 너네가 못 보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던 문제인데 식의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풀던 것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풀어야 된다.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이제 이 정도 여러분이 교과서 시너지를 그래도 오답도 열심히 하고 2달 동안 그래도 되게 빠르게 본 거라서 웬만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너네 머릿속에 아직 들어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고쟁이 문제지를 풀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는 눈에 보일 거예요. 이 문제 어디서 봤어? 이 문제 어디서 봤어? 했을 텐데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약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풀어야 풀리는 문제. 그러니까 계산이 좀 까다로운 문제. 그런 게 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 정도. 근데 또 그런 문제만 연습을 하면은 계속 어려운 문제만 보다가 갑자기 문제가 또 쉬워지면 또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쌤에 따로 그냥 가져다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고쟁이하고 그다음에 숙제 교재로 쌤이 따로 나갈 거다. 대신에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문제 다 풀게 하는 게 아니라요. 쌤을 여러분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이렇게 보이는 문제가 있고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하는 문제들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내리셔서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라는 문제들만 다시 푸는 거야. 그런 문제들만 골라서 한 단원 푸는데 생각보다 몇 문제 안 돼. 그렇게 해서 보통 한 단원에서 끝에 한 2, 30문제? 그 정도만 풀고 지나가면 되거든.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엄청 쉬운 문제들이 나와.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계속 기출문제 보겠죠. 기출 테스트 하면서 어차피 가장 기본적인 쉬운 문제들은 어차피 어느 기출문제를 봐도 다 앞장에 있잖아. 거기서 내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만 계속 확인하면 돼. 오케이? 거기서 만약에 뭐 계속 한두 개씩 나가.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생긴 거고. 근데 내가 시험 중에 계속 푸는데 나는 항상 앞에는 무조건 다 맞추고 뒤에 그 어려운 한두 문제 계속 거기가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현재처럼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를 그러니까 쌤이 원하는 건 그거야. 이걸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한테 맞춰서 내가 너는 이게 부족해, 너 이게 안 돼, 이거 짚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거를 내가 지금 어디가 부족한지를 스스로 찝을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학생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야나 눈을 내가 지금 계속 길러주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시험 직전에 왜냐면 그래야 시험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왜냐면 일부 그런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은 너네가 불안해서 그렇게 못할 텐데 2학년 올라가거나 보통 3학년 1학기 정도 되면 진짜 내신을 잘 따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 내가 이제 사이즈가 나와. 내가 요 단원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하면은 내가 얼마큼 풀겠다. 뭐는 잘 풀고 뭐는 못 풀고. 이제 본인 스스로 그게 선별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시험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내가 얼추 다 끝났어. 내 스스로 판단 내렸을 때. 그러면 남은 2주 동안 애들이 학원을 안 나와 그냥. 일단 저 혼자 공부할게요. 그럼 내가 기출 문제만 다 보내줘. 요거 풀어봐, 요거 풀어봐, 요거 풀어봐. 근데 그렇게 하고서 2주 동안 혼자 공부하고 다른 거 못 챙긴다고 혼자 공부하고 해도 수학 거의 만점까지 받아가. 나는 그러길 원하는 거거든. 특히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왜냐면 너네가 그거잖아. 수학만 100점 맞는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니거든. 모든 과목이 다 잘 봐야 되는 거. 그러면 막판에 수학보다 훨씬 뭔가 안 돼 있는 과목이 있으면 거기에도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사실. 그 시간을 쌤이 겨울방학 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벌어놔야 돼. 그래서 쌤은 아무리 못해도 시험 한 2주 전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끝내놔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이번 시험에서 100점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시험 기간에는 너네가 너네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 필요한 게 있으면 하고 나오는 거고, 그 기간 동안 다른 거에 내가 좀 더 시간 투자해야 되겠다. 다른 쪽 하는 게 맞는 거지. 적어도 시험 막바지 코앞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먼저 끝내야 될 것과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하시고요. 부족한 거 계속 하세요. 오케이? 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시너지에서는 질문 있었나요? 근데 교과서에 다 있던
아, 다 있던 거. 오케이. 조용히 이동을 넣어야 되는데. 잠깐 합시다. 조용히 이동은 내용이 또 되게 짧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까? 남은 시간에 기출을 볼까? 아니면 그냥 숙제 시간을 줄까? 숙제 시간을 줘? 오늘 기출 안 볼게. 오케이. 나가시세요. 피곤하면 자.
힘내. 힘내. 자, 마지막 단어 나가봅시다. 자, 이 마지막 단어에 도형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일단 우리 교과서상으로는요 평행이동하고요 대칭이동 이렇게 두 가지인데 쌤은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보통 수업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볼까? 언급한 적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실수를 쌤이 좀 했어 했었죠? 요거까지 다시 한번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 사실 이 평행이동은 쌤이 설명을 다 하긴 했어요. 자, 뭐냐면, 평행이동 크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 좌표상에서 뭐를 이동시킬 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다른데, 하나는 점의 평행이동, 또 하나는 도형의 평행이동. 여기서 얘기하는 도형은 그래프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가 될 텐데, 자, 점의 평행이동은 첫 번째 어떤 좌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 좌표가 X, Y예요.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을 때 그 A 플라인의 좌표는 어떻게 돼? 몇 컴마 몇이 되지? X 플러스 A 컴마? 네. 그래서 점은 내가 얘를 여기로 옮기고 싶으면 떼다가 증가하는 양만큼 혹은 감소하는 양만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그대로 가시면 되거든. 오케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인데 문제가 사실 얘죠. 얘가 왜 문제가 되냐? 자, 처음에 직선에서부터 보자고. 직선을 예를 들어서 얘가 뭐 x-1이라는 그래프라고 쳐봅시다. 자, 그랬을 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 점의 이동처럼 원리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자, 이 도형 그래프라는 거는 몇 개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이 그래프 위에는 몇 개 점이 있어? 점이 몇 개야? 존나 많지. 너무 많단 말이야. 얘네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의 원리를 갖다가 쓰기에는 아니 점의 이동은 이거잖아. 여기 어떤 임의의 점이 있으면 얘를 x축이면 1만큼 y축이면 2만큼 x축이면 1만큼 y축이면 2만큼 x축이면 1만큼 y축이면 이런 거 모든 점을 다 옮겨야 되거든. 맞죠? 그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요 위치에 있게 만드는 게 우측인 거잖아.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점이 너무 많아. 내가 일일이 떼다가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야?
그래프가 직접 움직이지 말고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자 이거야. 어떻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뭐 어떻게 만들면 되죠? 축을 뒤로 한 칸 밀어버리는 거지. 이래. 자, 여기가 Y축이죠. Y축을 뒤로 한 칸 밀어버리면 여기를 원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뒤로 한 칸 밀어서. 그럼 여기는 1이 돼버려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프가 앞으로 한 칸 튀어나간 애처럼 보이죠. 이해? 그리고 두 번째,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가야 돼. 그럼 거꾸로 이 X축을 어떻게 하면 돼? Y축을. 이 X축을.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만들려면 얘를 아래로 두 칸 내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던 X축을 밑으로 두 칸을 내려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점을 여기로 다시 지정을 해버리면 얘가 좌표가 2가 되버리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의 이동은 뭐와 같다? 이게 사실은 축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래프 옮기는 게 되게 쉬워져. 그리고 왜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킬 때는 우리가 실제로 이 그래프에 X축을 해놓고 Y축을 이만큼 평행이동 시킬 때 원래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 맞아? 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점은 그대로 떼다가 그대로 더하거나 뺐으면서 그래프는 왜 부호가 반대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에서 직접 옮긴 게 아니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평행이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 직선, 이차함수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함수들 있죠? 걔네들이 어쨌거나 다 도형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통된 규칙을 가지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도형이라는 게. 걔네 그 수많은 점들을 옮길 때는 무조건 이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 있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볼 텐데. 이 대칭 이동은요, 얘는 좀 편해. 얘는 점의 대칭 이동이고, 그래프의 대칭 이동이고, 얘는 원리가 똑같이 굴러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에 대해서부터 보자. 자, 이 대칭을 하는 게 대칭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대칭이도 기준점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냐. 그래서 먼저 점 대칭부터 갑니다. 자, A, B는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서 대칭한다. 얘는 뭐의 좌표가 되겠지? Y의 좌표가 되겠고, 그래서 A, B가 되겠죠. Y축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B 원점 대칭을 하면 이게 축에 대한 대칭과 원점에 대한 대칭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오케이?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자, Y는 X 대칭은 어떻게 돼? 네, 1,A A하고 B의 좌표.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뒤집고 부호도 반대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X는 K 대칭. 어떻게 될까? 자, 얘는 요거 좀 어떤 X는 K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A, B가 여기다.
얘를 여기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 딱 찍히겠지. 그럼 여기에 잡히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둘 중에 뭐의 좌표는 똑같아? y 값은 똑같지. 그래서 y 좌표는 그대로 b가 옵니다. 그럼 x 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자, 여기에 위치가 a죠. 여기가 k지. 그럼 여기에 어떤 좌표를 쌤이 x라고 나올게요. 그러면 얘하고 얘 딱 가운데 k지. 그 얘기는 2분의 a 플러스 x가 k인 거지. 근데 이거 보면 이렇게 되고, 그럼 x는 어떻게 돼? x는 이렇게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문제하셔야 돼. 이렇게. 네? 이런 것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y는 k 대칭. 얘는 어떻게 될까? y는 k면 여기 있는 거잖아. 자, 여기 a, b가 있다. 얘를 여기 대칭하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찍힐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잡히고 하는 거야. 그럼 뭐에 잡히는 것 같아? A 잡히는 똑같죠. X 잡히는 똑같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여기가 A가 찍힐 거고. 자, 그럼 여기 요거에 잡히면 어떻게 보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잡표를 쌤이 Y라고 잡아주면 Y하고 B의 가운데가 K라고 잡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곱하면 B는 뭐다? Y는 이렇게 나와서 B다. 이렇게 나오죠? 됐네.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과정으로 구하냐에 대한 정도만 알면 돼. 이렇게 뭐 이거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요거의 대칭이 아주 이렇게 걸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어요. 그냥 임의의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1이라는 어떤 점이 하나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 y는 2x-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거 물어볼 때 있거든. 뭐냐면 2x-3이 여기 있어. 2,1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얘를 이 직선에 대칭하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찍힐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좌표를 구하라고 한 거야. 어떻게 구할까?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은 항상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 두 번째는 기울기에 대한 성질을 하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좌표를 뭔지 모르니까 쌤이 A, B라고 놨을 때, 자, 요 두 점을 지나는 요 기울기와 요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서로 뭐를 이루지? 수직이죠. 그럼 두 기울기의 곱이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A-2분의 B-1 곱하기 2가 -1이 나와야 되죠. 요거 하나. 두 번째는 뭐를 만들어야 되죠? 두 번째.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이 하나 더 있어야 연립을 할 거 아니야? 나머지 식 하나는 어디서 꺼내? 전가지선 사이거리? 그거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편한 게 있어요. 뭘까? 이것만을 갖다가 어떻게? 두 점의 중점이 항상 어디지나? 중점이 어디지나야 돼? 여기 직선이 있는 점이잖아. 맞아?
그래서 중점의 좌표가 얘가 요 직선 위의 점이다. 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여기 xy에다 집어넣어서 식 두 개를 만드셔서 연립을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항상 요거 두 가지. 어떤 직선에 대해서 지금 이해됐어요? 요거 중요한 얘기니까. 그리고 다음에 뭐를 볼 거냐? 자, 이제 얘네들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뭐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도 한번 보자고. 도형의 대칭이동을 좀 보시면 뭐를 좀 봐야 되냐? 자,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의 식이 있어. 얘도 똑같아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 이 함수를. 그럼 식이 어떻게 볼까요? y는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있어. 그렇지. x축이 대칭하면 여기서 점의 대칭 이동할 때 y의 좌표가 바뀌었죠. 똑같아. y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는 항상 y는으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어떻게 되겠어요? x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겠죠? 그냥 x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그냥 갖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냥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어떻게 해? 둘 다. 이렇게 되겠죠. 했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도형의 대칭 이동은 요거 세 개 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없거든. 그나마 나오는 게 y는 x 대칭. 이건 어떻게 해? x는 f, y로 x하고 y의 자리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제 특히 얘를 고등사 파에서 어떤 개념으로? 고등사 파에서 나중에 역함수라는 게 나와요. 역함수의 개념으로 이거를 같이 볼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일단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좀 아셔야 되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평행이동만 따로 보고 대칭이동만 따로 보면 좋은데 보통 얘네가 어떻게 나와? 붙여서 나와. 이렇게 붙여서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매치를 해주셔야 돼요. 볼게요. 자, 이런 거 가지고 어떤 문제가 보통 나오냐? 이게 y는 여기 얘가 요런 함수래. 이렇게 생긴 게. 그랬을 때 뭘 물어보냐? 자, 보세요. 자, 그럼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이게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섞인 거거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자, 어떻게 보면 돼요? 일단 얘는 이 원래 함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첫 번째. 첫 번째.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일단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게 해야겠지. X축 대칭이 됐죠. Y좌표에 마이너스 붙어버렸으니까. 그 다음 Y축으로도 평행이 됐잖아. 얼마만큼? Y축으로 이만큼. 선생님.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얘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그럼 얘가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아니 X축에 대해서 대칭됐어. 그럼 내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걸로 가지. 이 상태에서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된대. 그럼 이 모양이 위로 한 칸 올라가고 또 한 칸 올라가면 여기 있겠죠? 됩니까? 요 그림의 위치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됐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게 필요합니다. 됐어요? 그럼 쌤이 하나만 더 해볼게. 요거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어? 됐어? 확실해?
일단은 얘는 어떤 게 넣어졌죠? 첫 번째. 마이너스 대칭. 두 번째. X축으로 얼마만큼? 메시지? X축은 이만큼이야. 이거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그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 그래서 자 근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차피 yx가 이렇게 있다 치면 어차피 yx 대칭해도 어때? 생긴 게 똑같지? 똑같이 생긴 걸 갖다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얘는 대칭을 해도 똑같은 모양이니까 x축으로 이만큼 잠깐 이동하면은 얘하고 3이 있으면 여기로 갔다가 이 상태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만큼 내려가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야 돼요? 순서 바꿔야 돼. 어떻게? 아 이거하고 순서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이게 원래 여기가 x였고 여기가 y였을 거 아니야? 돼요? 그래서 그럼 x축으로 이만큼 y축 y축하고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대칭. 오케이? 근데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 대신에. 왜냐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게 뭐 출대칭이든 뭐 마이너스 대칭이든 똑같은데 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원래 2차 함수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있어. 얘를 보자.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래서 얘는 y가 x-1의 제곱이라는 함수야. 그럼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원래 여기 있는 거지. 3이. 그치? 이 상태에서 만약에 y축에 대해서 대칭합니다. 그럼 여기 3이 여기 -3으로 가지. 맞아? 자 이거를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건 뭐야? 북한 평행을 시킨 다음에 y축 대칭한 거지. 여기까지 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가야 돼? 만약에 내가 대칭이동을 먼저 시킨 다음에 평이동을 할 거다. 그럼 만약에 얘가 y축에 대칭이동을 먼저 하면 얘가 여기로 와요.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돼? 요 위치로 만들려면 우리는 아까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었거든? 이번엔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이쪽으로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뭐를 먼저 할 거냐? 평행이동을 먼저 할 거냐? 대칭이동을 먼저 할 거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순서를 바꿀 수는 있는데 대신에 요거를 지금 x하고 y로 보려면 원래 평행이동을 그냥 만약에 먼저 시키겠다. 대칭이 아니라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우리 지금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맞죠? 대칭으로 먼저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게 내가 평행이동을 먼저 시키게 되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대칭을 해야 똑같이 나와요. 반대로 가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는 순서는 꼭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순서 자체가 뭐 뭘 먼저 한다고 못 만드는 그림은 아닌데 대신에 어떻게 순서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시계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 뭐를 먼저 하냐에 따라.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이 실수입니다.
실습에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실습에를 보시면 실습에는 기본이야. 자, 어떤 함수를 자, 이번에 여기 x나 y에다가 어떤 일정한 실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지거나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이 그래프에 대비해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냐 요거에 대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제 뭐라고 설명했었어요? 여기 x나 y 앞에 여기 붙어진 요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프를 누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fx의 그래프를 x를 2배 눌러서 x를 2배 이렇게 짜고시키는 거야, 양쪽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요 그래프를 내가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된다? 그래프 어떻게 된다? 이거를 양쪽으로 누르는 거야.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해가 나왔었거든. 그럼 이게 두 배 짜부가 되면 어디하고 어디로 바뀌어? 마이너스 1하고 2로 바뀌죠. 그래서 요거를 지나는 요런 함수를 돼요? 최소값은 바뀔까 안 바뀔까? 최소값은 안 바뀝니다. 이쪽으로 양쪽으로 누르기만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런 함수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얘는 지금 뭐 하고 Y는 2배 눌러버렸네? 돼요? Y를 2배 누르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얘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2하고 3은 똑같은데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면 꼭지점의 좌표가 반토막 나지. 그러면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펴집니다. 이렇게. 네. 위아래를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줄 알면 문제 푸는 게 되게 쉬워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게 사실은 이제 여러분 내년에 수원, 그리고 수투할 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었어. 이런 게 있거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는 첫 단원에 이런 지수함수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y는 4의 x 4가 2의 제곱이지. 근데 여기 2x승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럼 이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비교를 했을 때 그냥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뭐 한 거야? x2를 눌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를 잘 그려보면 여기 값은 똑같은데 이 상태로 이렇게 좁아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냐면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똑같은 y값 딱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각각의 점이 다 반토막 난 거잖아. 여기서도 이거에 반토막, 여기서도 이거에 반토막 이렇게 됐죠. 무조건 다 1대1. 이 비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막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형태고, 이게 뭐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럼 얘가 그거만큼 눌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오케이? 요 비율 따져가지고 좌표 구하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이거를 이렇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이게 위아래로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따지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지수함수, 그 다음에 이 지수함수 바로 다음에 로그함수라는 게 또 있어.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뒤에 삼각함수라는 게 나올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웠죠? 걔네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걔네가 요 실습에 관련해서 실습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 때 암산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게 많아져요. 이 실습을 좀 알고 계시면. 오케이? 굳이 막 미지수 두고 방정식처럼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만 봐도 이게 해결되는 게 많아진다고.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꼭 쌤이 실습에는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고등학교 3년 내내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오케이? 요거는 딱 쌤이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알고 있으면 엄청나게 팁이 될 거다. 오케이? 원래는 이 실습회가 실습회라는 용어가 원래 여러분 고등반에서 나오는 거는 내년에 이제 기하 배우면 벡터라는 거 배울 거거든? 벡터가 원래 이렇게 길이 늘릴 때 실습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실습회를 곱한 만큼 얘는 그래프 자체를 누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쌤이 2밖에 안 줘서 누르는 힘이라고 했는데 근데 얘가 만약에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르는 힘이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y에다 2분의 1을 곱했어. 원래 맨 처음에 가장 기본 그래프가 이거지. 그치? 이 상태가 딱 원래 그래프 상태야. 누르는 힘과 미는 힘이 딱 1대1의 균형을 가지는 상태. 근데 누르는 힘이 반으로 줄었네? 그럼 이 안에서 밀려고 하는 힘이 2배만큼 튀어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 되면 그래프가 더 늘어나요. 자꾸 당겨져. 오케이? 왜? 이걸 어차피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럼 fx가 가지는 모든 함수값이 더 2배씩 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는 뭐냐? 최단거리 문제가 나옵니다. 최단거리 문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X축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이에요. 그랬을 때 요거는 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는 이걸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지? 무슨 단어 할 때? 이거 앞에서 평면 좌표할 때 보지 않았어?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해서? 네, 대칭하죠. 둘 중 한 점을 갖다가 밑으로 쫙 당겨. 그럼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으니까 그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랑 같고 그리고 P라는 점이 이 X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려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최단거리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얘를 대칭이 했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됐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4,-5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정사점수의 요일치 최단거리가 나오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제일 쉬운 거고요.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보통 서비스로 한 문제 정도 주는 문제. 오케이? 이거 틀리면 전쟁이에요. 그치? 자, 이게 있고, 자,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이게 딱 주고, 이게 A라고 볼게요. 자, 문제는 이번에 자, P는 요 Y는 X 위에 있는 점 Q는 X축 위에 있는 점 그랬을 때 이번에 자, 요거의 최소값 요건 어떻게 보여요? 이번에 3개짜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도 결론적으로 목적은 뭐야? 일자로 펴야 돼. 그치? 자, 그럼 우리한테 고정된 점이 얘밖에 없지. 그럼 얘를 어딘가에 계속 대칭을 시켜야 돼. 처음에 뭐에 대해 대칭해? yx에 대칭하면 얘 여기로 가겠죠. 그럼 a 플라이 여기 접근은 몇 가요? 1,4 여기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를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합에서 요거의 합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거 또 펴야 되잖아. 이거는 누구를 어디로 대칭해? 그렇지. 얘를 이거는 x축으로 대칭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아니야? 됐네. 그러면 요거의 합은 이제 요거의 합으로 바뀌었지. 근데 어차피 P하고 Q는 서로 얘하고 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요점에서 요점까지 일자로 연결을 해버리면 여기를 P로 잡아버리고 여기를 그냥 Q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여기 얘네 세 개가 일자로 쫙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최종거리네. 그래서 1,3에서 3,4까지 거리가 됐네. 이런 식으로 보통 3번, 진짜 많으면 4번까지 뽑는 문제도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고정점을 잡고 내가 어디에다 대칭을 할지 그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목적은 무조건 뭐다? 피는 거야 계속. 길이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일직선으로 연결이 됐을 때 걔가 최종 거리야. 됐어요?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요게 내용이 끝이에요. 내용이 끝인 거야. 얼마나. 그래서 여기는 좀 문제 푸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여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어서 아마 이해 가실 거고.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 도형의 이동까지 이제 왔으면 그건 뭐냐면 결국에 뭐야,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실용적이에요. 우리가 앞에서는 평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안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다음에 직선의 방식 같이 배우면서 점과 직선의 뭐 거리, 위치관계,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길기, 수직인 조건, 평행할 조건 이런 거 찾으면서 그 안에서 삼각형 막 3개 만들어가지고 넓이도 구해보고 뭐 여러 가지 도형들에 대한 성질 이용해서 막 봤잖아. 4분점, 5분점도 보고, 그 다음에 원방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을 좌표로 어떻게 표시하는지, 평행이동 어떻게 시키고 대칭이동 어떻게 시키고, 얘네들 가지고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도 보고 접선도 보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결국엔 그래프상에서 모든 점과 모든 도형은 어떻게 생긴 도형이건 간에 도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리고 실습에 대한 원리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가는구나. 요거를 마지막 단원에서 싹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사 3맨 마지막 단원에서 이렇게 좌표 위로 띄우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고등수와 하에서 이제 함수 단원이 나옵니다. 함수 단원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직접 그리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본적으로 좌표 위에 올려서 함수를 표현하는 것들 법을 막 배운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 1, 수 2를 들어가면 주구장창 함수만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은 수 1 같은 경우는 맨 초반 그리고 맨 뒤에 2개 빼고는 가운데 있는 내용은 전부 다 함수 내용이고요. 수 2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수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겠어? 그래서 결국엔 고등학교 수학의 70% 이상 뭐다? 그냥 함수야. 그래서 함수 잘하면 그냥 고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내신의 어려운 문제나 수능의 어려운 문제를 결국 여러분한테 매년 필러 문제를 물어보는 게 딱 하나예요. 그래프의 식을 주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니? 거꾸로 그래프의 식을 가지고 이걸 다시 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니? 이거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니에요.
이게 가능하면 웬만한 사접짜리 문제들이 다 풀려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노선상이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상의 내용도 계속 일부러 설명을 해요. 왜 단원 순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앞으로 뭐가 나올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좀 납득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냥 단원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니까 그냥 이거 하는 거야가 아니라 왜 단원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을까? 이거 다음에 왜 다음 단원으로 이걸 놨을까? 왜냐면 이렇게 순서를 배치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본인대로 막 제이포켓은 넣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어쨌거나 수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수능사항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난 거야. 고생하셨고 그래서 월요일에 오실 때는 마플도 일단 가지고 오셔야 되고 고생이 사가지고 오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테스트를 볼라 했더니 테스트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자, 숙제 좀 합시다. 오케이? 고생했어요.